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조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드디어 첫 강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요, 저희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중에 고대 국가의 지배체제 파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요, 저희 지난번에 말했죠. 자, 역사 이전의 시대,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요, 초기 역사시대까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요,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선사문화와 국가의 등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선사시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요, 유물,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을 가지고 시대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근데요, 도구도요, 앞선 도구가 있고요, 좀 더 발달된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요, 먼저 등장하는 것은 석기입니다. 자, 석기 뭘까요? 돌을 가지고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요, 또 돌도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돌을 사용하긴 사용했는데 좀 더 오래전에 돌을 사용했던 사람들과 좀 더 최근에 돌을 사용했던 사람들 해서, 자, 옛날 구자 써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뉩니다. 그래서요, 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비교를 해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시대를 나란히 좀 놓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는요, 약 70만 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 70만 년 전 어떻게 아냐면요, 우리 지층을 분석해서 나이를 이제 역산하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약 70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요, 뗀석기라는 걸 사용했어요. 보시면요, 주먹도끼, 순배찌르개, 집게, 자, 요런 도구들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주먹도끼, 그 다음에 요게 순배찌르개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뗀석기냐면요, 자, 돌이 있으면요, 그 돌을 그냥 이렇게 깡깡 깨가지고 이제 조각조각을 떼어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썼다 해서 뗀석기 또는 구석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주먹도끼 요거 한번 밑줄 쳐놓고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게 바로 주먹도끼입니다. 자, 요 주먹도끼가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전 세계 이제 고고학적으로요, 요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많이 출토가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특히 프랑스에 있는 생아슐 지역에서 이렇게 생긴 주먹도끼들이 많이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런 도끼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부르는데요. 자, 유럽의 학자들이 보니까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런 주먹도끼가 하나도 출토가 되지 않으니까 내심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는 저기 동아시아 쪽에는 별로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구나,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자,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요, 우연히 요 주먹도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출토로 동아시아에도 또 구석기에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요, 굉장히 전 세계 고고학적으로도 중요한 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도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뗀석기, 주먹도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보실까요? 자, 주먹도끼, 순배찌르개, 집게. 자, 이거는 이름을 들어보면 뭐를 위한 도구 같아요? 자, 사냥을 위한 도구죠. 자, 도끼. 도끼로 사냥하고요. 자, 순배찌르개, 집게. 자, 이렇게 해서 사냥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요 구석기 시대에는요, 사냥 도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글개라든가 밀개라든가 하는 이런 조리 도구도 있었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뗀석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 보실까요? 이런 사냥도구를 썼으니까 어땠을까요? 사냥을 했겠죠. 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요, 구석기인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먼저 이런 주먹도끼 같은 거 이용해서 사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에 과일 같은 거 열려 있으면 따먹을 수 있죠. 자, 그거를 채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냥과 채집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어로. 어로는 뭘까요? 물고기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사냥, 채집, 어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빠져 있는 게 뭐죠? 바로 농사예요. 자,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는 농사의 기술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열려 있으면 따 먹고 뭔가 돌아다니면 잡아먹고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 키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하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구석기 시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요. 한 곳에 오래 머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사냥하고 한 곳에서 과일 다 따먹고 나면 거기에 먹을 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동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니까 우리 집도 막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을 필요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이제 막집을 짓고 거주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막집 뭐냐면요. 그냥 막 지은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때는요. 주거 같은 게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그때그때 비를 피하면서 또 맹수를 피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살아남기에 급급했던 시대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하지만 이렇게 좀 원시적인 삶을 살았지만요. 만약에 불을 사용했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네, 불은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우리 이렇게 불을 피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냥은 하지만 이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이제 구워 먹는 것까지는 가능했던 시대가 바로 요 구석기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 아직까지 계급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양반이라든가 노비라든가 이런 개념 없이요. 그냥 너도 나도 다 사람이에요. 하지만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요. 자, 계급 없는 평등 사회고요. 무리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런 보기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자, 구석기 시대 생활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 중에요. 선다 중에 우두머리가 없었다. 이런 보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두머리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 늑대나 이렇게 동물들 생각하시면 쉬워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도요, 항상 우두머리는 있습니다. 리더가 있어요. 하지만 그 리더가 뭔가 신분이 높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무리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네, 사회적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이제 연도로는 기원전 한 8,000년경이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요. 간석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구석기 시대를 우리가 뗀석기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러면 뗀석기는 돌을 조금씩 떼어냈다고 해서 뗀석기예요. 그러면 간석기는 뭘까요? 돌을 갈아서 썼기 때문에 간석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돌을 가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투박하게 떼어서 썼지만요. 이때는요. 조금 더 정교하게 돌을 갈아서 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요 간석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 토기가 등장합니다. 자, 구석기 시대까지는요. 그릇이 없어요. 그냥 잡아서 먹으면 그만이었는데요. 요때부터는 뭔가 음식이 남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에 담아서 먹는 형태의 음식이 발달을 했다는 거고요. 자,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는요. 빗살무늬 토기라는 토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네, 이렇게 빗살무늬가 되어 있다 해서 빗살무늬 토기예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뾰족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세워서 먹었냐 하면 이렇게 모래에다가 파묻어 놓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가끔씩요.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인데요. 여기 밑에가 이렇게 평평한 그림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냥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의복 같은 경우도요. 그냥 짐승의 가죽을 대충 이렇게 둘러서 입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하지만 신석기 시대는 다릅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는요, 가락바퀴랑 뼈바늘이라는 유물이 나오고 있어요. 자, 가락바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요렇게 돼서 그래서 요렇게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안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목화 같은 거 아시죠? 목화 같은 거를요, 요 사이로 이렇게 살살살살 뽑으면 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락바퀴는 실을 만드는 도구였다. 자, 근데 실도 있고 바늘도 있으니까 우리 뭘 만들 수 있죠? 바로 의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 가락바퀴 뼈바늘을 통해서요. 의복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그물도 제작을 합니다. 자, 여기 구석기 시대의 어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작살 같은 거 던져서 잡는 그런 식의 낚시였다면요. 우리 그물을 통해서 낚시하는 법도 우리의 신석기인들은 익힐 수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요 신석기 시대에는요. 혁명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그거 뭐라고 하냐면요. 농경혁명이라고도 불러요. 자,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신석기 시대 사람들부터요. 오늘날의 사람들과 점점 비슷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 자,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땅에 씨앗을 심으면 걔는 매년 자라서 우리에게 풍부한 먹을거리를 주거든요. 그리고 목축도 예전에는 들짐승들을 사냥을 해야 됐지만요. 이제는 우리의 가둬놓고 기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가축을 쓸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가축을 길들여서 노동력으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왜 우경이라고 해서 소를 이용한 밭갈이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우경은 발달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가축을 가둬 기르면서 필요할 때 잡아먹었다. 그래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는요. 농경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작물이 바로 쌀이에요. 하지만 요 신석기 시대에는 아직 벼농사를 짓지는 못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요 때는요. 뭐 조라든가 수수, 좁쌀, 피 요런 이제 간략한 곡식들을 이제 농경을 하기 시작했다. 자, 요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요것도 이제 탄화된 좁쌀이 유적으로 이제 출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에 농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농경과 목축을 시작을 했지만 사냥과 채집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의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직도 이제 뭐 채집 같은 활동을 통해서 식량을 얻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요. 벼농사는 아직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정착 생활을 하겠죠. 자, 정착 생활을 하려면 우리 집도 좀 그럴듯하게 지어야겠죠. 자, 그래서요.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에 거주했다고 해요. 자, 움집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반지하 집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로 따지자면 반지하 집인데요. 자, 움집은 어떻게 되냐면요. 땅이 있으면 땅을 요만큼 요렇게 팝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요렇게 나무를 만들고 지푸라기 같은 걸로 요렇게 덮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출입구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반지하가 집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여러분 선사 유적지 요런 이제 관광지 같은 데 가시면요. 요렇게 움집 같은 게 복원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움집이 있고요. 자, 여기 뭐가 있냐면요. 뭐죠? 화덕이 있습니다. 자, 움집은요. 중앙에 화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비바람을 피하고 또 불을 피우는 이런 식의 움집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신석기 시대까지도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예요. 다만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같은 가족들끼리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살 수 있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요. 씨족 마을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씨족은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고 씨족 마을이 형성이 되면서요. 우리 요거는 필기 하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요. 신석기 시대에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원시 신앙의 발달이에요. 자, 원시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요즘에도 종교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근데요, 요 종교 같은 경우는요, 자연의 현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을 때, 나는 왜 어디서 왔지? 하늘은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신앙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요 원시 신앙이 이제 신석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요. 요 원시 신앙이 신석기 때 시작됐다 하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저희가 구석기, 신석기의 내용을 봤어요.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 사람들은요. 점점 또 생활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석기, 자, 돌을 사용하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 금속을 사용하는 시대로 한번 떠나볼게요. 자,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는요, 기원전 한 2000년에서부터요, 1500년 정도까지가 되는데요. 자, 요 청동기 시대와 이 다음에 배울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요, 우리가 말하는 역사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요, 요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역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분류상으로는 선사 시대의 유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요, 뭐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가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자, 청동기와 철기를 거치면서 역사 시대로 진입을 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요. 청동이라는 금속이 등장을 했어요. 자, 청동. 자, 이 청동 중요합니다. 자, 이 청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이렇게 그 철 혹은 청동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자연에 있죠. 하지만 그것을 뽑아내서 그 청동을 만드는 것은요. 재련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좀 더 앞선 부족의 사람들이 생기고요. 조금 뒤처지는 부족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청동기가 시작되면서부터요, 우리 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 청동기는 어떻게 생긴 아이냐? 자,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뭔가 금속의 물질이라는 거는 아시겠죠? 자, 요게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자, 동검이니까 칼이죠. 근데 왜 비파형이냐면요. 비파는 그 중국의 악기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절에 가시면 사천왕상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 사천왕 중에 이렇게 된 현악기를 켜고 있는 그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이 들고 있는 게 바로 비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칼이라고 했는데 이제 물론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는 아마 나무로 있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자, 그래서 나무로 손잡이를 잡는다고 해도 이 칼 어딘지 모르게 그렇게 썩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죠. 자, 요 청동은요 사실 굉장히 무른 금속이에요. 그래서요 힘 좋은 분들이요 으악 하고 하면은 구부러질 정도로 약한 동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기로 쓸 수 있을까요? 무기로 쓸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농기구로는 혹시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땅에 이렇게 하면요 다 휘어져 버려요. 그래서 돌을 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청동은요 제의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사를 지낼 때 의례용으로 상징적인 용도로 쓰였다. 그래서 요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또 이제 거울이 있습니다. 거친 무늬 거울. 자, 요런 것들이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적이 되겠고요. 자, 하지만 자, 청동기는 제가 말했죠. 무른 금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무기라든가 농기구 이런 거는 여전히 간섭기를 썼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농기구, 무기는 여전히 돌을 썼다. 자, 그래서요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의 농기구는요 바로 반달돌칼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딱 봐도 반달 모양이죠. 자, 요게 반달돌칼은 뭐냐면요 추수를 할 때 썼어요. 자,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여기 구멍이 두 개가 나 있죠. 여기 이렇게 지프로 엮은 손잡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이렇게 끼워서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요 여기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손을 끼고 요렇게 추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반달돌칼이라는 농기구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기, 제가 신석기에도 토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신석기의 토기는 뭐였다? 빗살무늬 토기였다. 그리고 청동기가 되면요, 민무늬,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토기가 바로 청동기의 토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청동기가 되면서 신분이 생겼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청동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벼농사예요. 자, 우리가 지금 먹는 쌀이죠. 자, 벼농사가 시작이 됐는데 왜 이게 신분제 사회로 연결이 되었냐 하면 요 벼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자, 벼라는 작물은요,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는 정말 슈퍼 작물이에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예전에 조나 피나 수수 이런 거를 재배를 할 때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수확량이 요만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다 나눠 먹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벼는 좀 다릅니다. 벼 같은 경우는요, 내가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이만큼 생산이 가능해요. 자, 이만큼 생산이 가능한 거 뭐라 그러죠? 자, 남는 생산물, 자, 잉여 생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누구는 잉여 생산물이 이만큼 있고요, 누구는 잉여 생산물이 요만큼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빈부격차라고 하죠. 자,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가진 게 많은 사람과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나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요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 벼농사 보급으로 빈부격차가 생겼죠. 그 다음에 자, 청동을 만들 수 있는 또 부족과 청동을 만들 수 없는 부족이 생기죠. 자, 이런 식으로요, 계급이 형성되고요, 불평등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사유재산, 그러니까 벼농사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군장이 출현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석기 시대에도요, 지도자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평등한 관계였다면 요 군장은 높은 계급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군장이 출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요 고인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인돌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인돌이 뭐냐? 고인돌은요, 무덤이에요. 자, 어떤 무덤이냐? 지도자의 무덤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 고인돌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고인돌이 약 4만 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4만 기는요,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의 약 50%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굉장히 놀란다고 해요. 도대체 한국의 고인돌이 왜 이렇게 많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특히 뭐 강화, 화순, 고창 이런 지역들은요, 고인돌 밀집 지역이어서 또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인돌의 나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인돌은요,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무덤을 이렇게 고인돌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배자 혹은 지배자의 가족들의 무덤을 이렇게 고인돌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요 고인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무거운 돌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인돌을 만들었다 하는 거는 내가 좀 있는 집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청동기 때 우리나라의 가장 최초의 국가, 바로 고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희 고조선 이야기는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쭉 흘러서 철기 시대가 됩니다. 자, 철기 시대는요, 기원전 5세기에 시작이 되었고요. 자, 요때는요, 철 같은 경우는요, 청동하고는 또 전혀 달라요. 왜냐면요, 철은 지금도 우리 쓰죠. 철은 굉장히 단단한 금속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 단단한 금속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로 사용을 하겠죠. 자, 하나는 우리 농사 열심히 지을 때 힘드니까요,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쟁해야죠. 자, 철기로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정복 전쟁이 활발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철기는요, 농기구로도 쓰이고요, 무기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철기 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 청동기는 안녕 하고 빠이빠이 하나? 그건 아니에요. 청동기도 여전히 의례용, 제사용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 청동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철기 시대의 청동기는요, 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독자적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청동기 문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세형 동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비파형 동검 생각나시나요? 요렇게 검의 중심부가 있으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비파형 동검은. 그쵸? 근데 자, 세형 동검은요. 자, 세형, 가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이 요렇게 있으면요. 자, 요렇게 가늘게 생긴 세형 동검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만 출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만의 자체적으로 요 동검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자, 유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바로 거푸집이에요. 자, 거푸집 뭐죠? 우리 이렇게 뜨거운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푸집이 있다는 거는요, 직접 제작까지 우리나라에서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에는요, 철기로 농기구도 만들어 쓰고 무기도 만들어 써서 정복 전쟁이 활발해졌지만 청동기는 여전히 쓰이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만들어냈다. 자,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세형 동검과 아까 이제 청동기는 거친 무늬 거울이었죠. 여기는 잔무늬 거울이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철제 농기구 사용하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량도 증가하겠고요. 정복전쟁 활발하겠고요. 그래서요, 자, 요 철기 시대에 우리나라에는요, 자,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는 파트로 배우는데요. 자, 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다양한 조그만 나라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철기 시대까지 봤고요. 여기는 제가 아직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요때 우리 역사 시대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때 문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저 경남 창원 있죠. 창원의 다홀이라는 곳에서요, 요 철기 시대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붓이 출토가 됩니다. 자, 붓이 출토가 되었다는 것은 한자도 같이 중국에서 수용을 했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요, 우리 돈 있죠. 자, 엽전 같은 거. 자, 돈 같은 것도요, 요 철기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들여와서 사용했다는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요 뭐 동전의 이름은요, 뭐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자, 요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명도전만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명도전은요, 대충 자, 이렇게 생긴 금속이에요. 자, 이게요, 칼처럼 생겼는데요. 여기에 구멍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끈을 달아서요. 이 명도전 여러 개를 짤랑짤랑 차고 다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도전이라는 돈 사용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설기시대가 끝났고요. 자, 우리 이제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보겠습니다. 자, 청동기에 한반도에 최초로 건국된 나라 고조선입니다. 자, 여기 고조선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 단군 신화 한번 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자, 우리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생각나시나요? 제일 처음 뭐죠? 자,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자, 요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요 단군 신화에 담겨 있습니다. 자, 제가 단군 신화 쭉 읽으면서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하를 다스리고 인간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다. 자, 환인은요, 하늘에 있는 신이에요. 근데 환웅이요, 신의 아들이래요. 자, 환인의 아들 환웅.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건국신화 할 때, 나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 우리 아빠 신이야 라고 하는 선민사상, 내가 굉장히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상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환인이 천하를 살펴보니까요, 자, 태백산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했다. 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 이거 뭐죠? 홍익인간.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되겠죠. 고조선에. 그래서 자, 태백산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 곳이라서 자, 천부인을 가지고 내려가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하죠. 자, 근데요, 환웅은요, 이게 뭐죠?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자, 신하들인데요, 요 이름에서 뭘 알 수 있냐면요, 농경사회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풍 뭐죠? 바람, 우, 비, 구름.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 요소들이죠. 그래서 자, 풍백, 우사, 운사 등을 거느리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렸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네, 우리나라의 건국신화는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가지고 또 농경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곰과 호랑이 얘기가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곰과 범이 찾아와서 인간이 되길 원했다. 근데 자, 요 곰과 범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곰과 범 뭘까요? 우리 토테미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그래서 동물을 숭배하는 자, 토테미즘이라는 요 원시 신앙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곰과 범이 마늘과 쑥을 먹고 이제 근신하기 3, 7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는데 성공했는데요. 범은 참지 못해서 사람이 되지 못했대요. 자, 그래서 웅녀는 신단수 아래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고요. 자, 환웅이 이에 잠깐 변해서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곰의 후손인가요? 그게 아니라요. 자, 웅녀와 환웅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요, 두 부족이 통합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결혼을 통해서 부족이 통합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요,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자,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하는데요. 요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에서요,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자, 고조선 사회는요, 재정일치. 자, 재정일치가 뭐냐면요, 제사와 정치가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군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왕검이라는 뜻은 정치 지도자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자, 고조선은 재정일치 국가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요 신화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화는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요. 자, 요 신화에는 고조선에 대한 이런 정보가 숨어 있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교재 내용을 볼까요? 그래서 고조선은 이제 어떻게 건국을 해서 성장을 했다 멸망을 했는지를 또 간략하게 볼게요. 자, 보시면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단군 왕검이 건국을 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추측할 수 있는 거가 두 개가 있어요. 자, 하나가요, 자, 비파형 동검, 우리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봤던 거죠. 자,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네, 바로 미송리식 토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미송리식 토기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미송리식 토기라고 부르냐면요, 미송리에서 출토가 됐기 때문인데요. 자, 요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의 출토 지역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일치하기 때문에 자,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요,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참고로 요 미송리식은요,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미송리라는 곳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요, 고조선은요, 요동지방과 한반도 서북부에 위치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요동지방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요가요, 요하, 그러니까 중국어로 하면 랴오허강이 되는데요. 자, 요 강의 동쪽 지방과 한반도 서북부에 고조선이 위치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고조선이 쭉 성장을 하면서 중국에 있던
연이라는 나라랑 대립을 하게 돼요. 왜냐면요, 요 연나라는요, 요서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을 하나를 두고 이제 동서에 있으니까 당연히 대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요, 요 연이요, 연나라가 고조선을 침략을 해요.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점점 고조선도요,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요, 부왕이 준왕에게 왕위를 세습하는, 자, 요런 왕위 세습의 형태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요때는 이제 왕권을 강화해야 되니까요, 우리 그것도 있어요. 자, 관직을 설치합니다. 자, 옛날에는요, 그냥 말 잘 듣는 애들 신하로 이렇게 거느리고 다녔다면요, 거기에 공식적인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을 설치를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왕권은 점점 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 고조선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 기원전 2세기경. 자, 위만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 위만은 별표 하나 주시면 좋아요. 자, 위만이라는 사람은요, 언제 이제 들어왔냐. 자, 요 기원전 2세기경을요, 우리가 진한 교체기라고 부르는데요. 자, 진한 둘 다 중국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중국의 패권이 교체되는 와중에 자, 위만이 망명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요. 요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이 왕이 된 건가요? 라고 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요 위만은요, 우리와 같은 민족, 즉 동이족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동이족이었다는 근거는요,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고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말을 쓰고요. 그리고 위만이 집권을 하면서도요, 요 고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그대로 갖고 갔기 때문에 네, 쭉 이제 고조선을 계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위만이 집권하면서요, 고조선도 이제 드디어 철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 위만이 들어올 때요, 요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위만이 집권을 하면서 철기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요, 또 중개 무역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조선은 또 발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법도 만듭니다. 고조선에는 팔조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거는 3조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팔조법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내다가요, 멸망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진한 교체기라고 했죠. 요 한나라, 자, 한 무제의 침략으로요,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한나라에서는요, 고조선의 각 지역에다가 군현을 설치하는데요. 자, 4개의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뭐 낭랑, 임둔, 그 다음에 진번, 현도, 자, 요런 지역에 이제 한 사군을 설치했다. 그래서 요 한 군현을 설치했다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 고조선의 팔조법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팔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8개인데 왜 3개냐고 여쭤보지 마세요. 왜냐면요, 3개밖에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요, 볼까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자, 이거는요, 생명 존중 사상일 수도 있고요. 또 사유재산을 중시한다. 또 있어요. 왜냐면요, 사람은요, 이때 당시에 노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어라. 약간 이런 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보상한다. 자, 여기서는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자, 곡물로서 보상을 한대요. 이때부터 이제 화폐 가치를 띠면서 벼가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남의 신체를 상해하면 그 사람이 노동력으로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로서 보상을 한다. 자, 그리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자,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된다 해서 뭐가 알 수 있죠? 아, 신분제 사회구나. 지금 신분이 나눠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용서받고자 하면요, 50만 전을 배상한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자, 50만 전. 아, 화폐도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고조선에는 이렇게 팔조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이 이후에 풍속이 각박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각박해진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법이 60개 조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이 60조가 다 전해지지는 않지만 보시면 우리 왜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법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또 이제 짜잘짜잘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자,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쭉 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얘네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만주랑 중국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아까 요동이라고 했죠. 자, 요동. 랴오호강은 어디에 있냐면요. 자, 강이가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자, 여기를 경계로요. 여기를 요서지방, 여기를 요동지방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여기 부여부터 한 나라씩 살펴볼게요. 자, 부여 같은 경우는요. 숭화강 유역에 만들어진 나라다 하는데요. 자, 숭화강 어딨냐면요. 요쯤에 있습니다. 자, 요쯤이 부여의 세력 범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요. 지금으로 치면 뭐 러시아, 중국 요쪽이죠. 자, 근데요. 요 부여라는 나라는요. 연맹국가래요. 자, 연맹국가. 오부족 연맹체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왕이 있긴 있는데요. 왕권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요. 그 각 부족들의 세력이 더 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출도라고 하는데요. 요 사출도는 뭐냐면요. 4개의 길을 말해요. 그래서요. 왕이 있는 중앙에서요. 각각 4 부족이 있는 곳으로 이어지는 길을 말하는데요. 자, 요 사출도 이름이 재밌습니다. 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동물 이름이에요. 자, 마가, 말, 우가, 소, 구가, 개, 저가, 돼지. 자, 이렇게 해서 각 족장을 동물의 이름에 빗댔다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자, 부여는요. 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 반농, 반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농사도 반 짓고요. 목축도 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날씨가 좀 추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벼농사 짓듯이 농사를 활발하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주로 이제 목축을 많이 하는 곳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부여 같은 경우는요. 뭐 말이라든가 주옥, 모피 이런 것들이 특산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부여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요. 형사취수제.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형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형이랑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형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요 여자를요. 동생이 다시 아내로 맞는 거예요. 지금의 윤리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막장 드라마의 냄새가 나지만요. 이때 당시에는 노동력이 중시되었던 사회예요. 그리고요. 이때는 살기가 척박했기 때문에 이 죽은 형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형사취수제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무시무시한 순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노비들이 자기가 모시던 주인이 사망을 하면 산채로 같이 무덤에 묻히는 끔찍한 풍속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요. 이때는 이런 부여의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는요. 우리 제천 행사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제가 제천 행사는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했어요. 자, 제천 행사는요, 뭐죠? 하늘에 지내는 제사예요. 그래서 요때부터는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신앙 같은 게 발달을 하는데요. 자, 부여에서는요, 영고라는 이름의 제천 행사를 여는데요. 자, 요거요. 12월에 엽니다. 자, 요거 12월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때가 이제 가축들을 도축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여에서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꼭 별표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고구려로 넘어오는데요. 자, 고구려는요.
졸본 지역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졸본 지역 어딘지 볼까요? 자, 졸본 지역은요, 요쯤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압록강이 흐르거든요. 요 압록강 근처에 있는 졸본 지역에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자, 고구려도요, 역시 오부 연맹이 있고요. 또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회의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요 고구려는요, 자, 여기 어떨까요?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자, 여기는요, 농작물도 잘 안 자라고요. 뭐 이렇게 동물들도 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고구려는요, 약탈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고구려를요, 약탈 경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구려가 어디 약탈했냐고요? 여기 밑에 있는 애들, 옥저, 동해, 얘네들을 약탈해서 이제 성장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땅이 척박하고요. 그래서요, 사료를 보시면요,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의 사람들에 대해서 써놓은 게 성질이 정말 더럽다, 굉장히 사납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여기 졸본 지역에서 만들어진 나라고 약탈 경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고구려 하면 뭐 떠오르죠? 주몽 떠오르시죠? 자, 주몽 뭐 잘 쏘죠? 활 잘 쏘시죠? 그래서 요 고구려의 특산품은 맥궁, 활이 되겠습니다. 자, 맥궁은요, 뿔로 만든 활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랑 부여는 이제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요, 비슷한 풍습이 있어요. 자, 형사 취수제 같이 있습니다. 근데요, 또 고구려만의 특이한 점도 있어요. 바로 서욱제인데요. 자, 서욱제 요즘 말로 하면 대릴사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결혼을 시키면요, 사위를 데려다가 서욱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게 하고요,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 처갓집에 살면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고구려도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동맹입니다. 자, 고구려는요, 요 10월에 동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는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옥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옥저는요, 요쯤에 있었던 나라예요. 자, 여기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함경도, 동해안 쪽이 옥저가 되겠는데요. 자, 제가 얘기했죠. 고구려가 약탈 경제였기 때문에 옥저는 고구려한테 시달리느라고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자, 요 옥저 동해 같은 경우는요, 왕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군장 국가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군장들이 이렇게 연합해 있는 형태고요. 요 군장들을요, 읍군 그리고 삼로 요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요 옥저 같은 경우는 요 해산물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바닷가에 있으니까요. 근데 요 해산물을 모조리 다 고구려의 곡물로 바쳐야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옥저는요, 고구려한테 뭔가 바쳐야 될 게 많아서 그런지 제천 행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옥저가 유일하게 제천 행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화 한번 볼게요. 자, 고구려랑은 반대로요, 옥저는 또 민며느리제가 있어요. 자, 민며느리제 우리 많이 들어봤죠? 아주 어린 아이를요, 어렸을 때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게 하면서 이제 입을 하나 더는 거죠.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게 옥저고요. 또 가족 공동무덤. 자, 그래서 이거 옛날에, 혹시 옛날에 국사 배우신 분들은요, 요거 뭐라고 배우셨냐면요, 골장이라는 단어로 배우신 거 기억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골장은 뭐냐면요, 뼈에다 제사를 지낸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요, 자, 화장을 해서 뼈를 모아서요, 가족들의 뼈를 몽땅 한 자리에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는 거를 바로 골장 혹은 가족 공동무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동해로 내려와 볼게요. 동해는요, 지금의 강원도 지역입니다. 자, 영동지방 이쪽이고요. 강원도 북부 동해안입니다. 동해도 마찬가지로요, 군장국가여서요, 읍군 삼로 이렇게 불리고 왕 없었어요. 그리고 동해도요, 고구려에게 많이 공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동해 같은 경우는요, 뭐가 유명하냐면요, 토지가 또 비옥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뭐 해산물, 방직 기술 같은 게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옥저보다는 조금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조금 덜 괴로웠나 봐요. 그래서 요 동해는 또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동해는요, 여기 하나 필기해 주세요. 자,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자, 이 무천 뭐냐면요. 하늘을 보고 춤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해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동해 같은 경우는요. 뭐 단궁, 과하마, 반어피 이런 게 이제 특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단궁 뭘까요? 얘도 활입니다. 자, 그리고요. 얘는 또 뭐가 유명했냐면 과하마. 자, 과하마는 뭐냐면요.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는 키 작은 말을 말해요. 그리고요. 또 동해는요. 반어피도 유명합니다. 자, 반어피는 뭐냐면요. 반어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물개예요. 그래서 물개 가죽도 또 동해안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동해는 조금 특이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요 책화라는 특이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동해는 폐쇄적인 곳이기 때문에요. 자, 조개혼, 그러니까 같은 부족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었고요. 자, 책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다른 부족은요. 서로의 영토를 절대 침범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A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요. B 마을에 함부로 놀러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요 책화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동해는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였다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삼한까지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잠깐 지우고 갈게요. 자, 삼한은요. 지금의 우리나라, 자, 지금의 한반도 남부 쪽입니다. 그래서요. 삼한은 왜 삼한이냐면요. 마한, 진한, 변한 요거를 이제 합쳐서 삼한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지금 오늘날의 충청도, 전라도, 자, 여기가요. 마한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 경상도 요쪽이 진한,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가요. 변한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한테 친숙한 지금의 대한민국 영토의 지역이죠. 자, 요 삼한은요, 한반도 남부에 있었고요. 요 삼한 같은 경우는요, 조금 발달된 형태였어요. 그래서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천군이라는 거는 제사장을 말하는데요. 자, 요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 지역은 신성시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치외법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인이 소도로 도망을 가면 정치 지도자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요 소도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요. 우리 왜 솥대라고 하죠? 이렇게 마을 앞에 서 있는 솥대. 요게 소도의 흔적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삼한 같은 경우는요. 정치 지도자는 뭐 대군장, 소군장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재정 분리 사회였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딱 봐도 따뜻하고 토지 비옥하고 벼농사가 발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풍족한 지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요 변한은요. 철이 많이 나갔고 요거는 수출을 해서 굉장히 유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필기 하나 해주시면 좋은 게요. 자, 우리 제천 행사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부여의 영고 12월. 자, 그리고 고구려의 동맹 10월. 자, 옥저 제천 행사 없고요. 동해. 자, 여기 무천 10월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한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가 어떻게 될까요? 자, 무려 1년에 2번을 합니다. 자, 여기는요. 5월에 한 번 하고요. 10월에 한 번 합니다. 자, 그래서 요 5월에 하는 제천 행사를 수린날, 그 다음에 10월에는 계절제, 자, 요렇게 부르는데요. 자, 요 수린날과 계절제, 오늘날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5월은 어떤 때냐면요. 우리 벼를 다 심고 난 때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5월에 뭐 있죠? 지금 단오를,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챙기진 않지만 조선시대까지는 단오가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었죠. 자, 그리고 추수를 하면 뭐 지내죠? 자, 추석. 자,
요 수린날과 계절제가 발전해서 단오와 추석이 되었다까지도 우리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자, 선사시대부터 지금 거의 막 70만 년 정도를 달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숨가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삼국의 발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고대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